여러분 안녕하세요. 모의고사 문제풀이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회 모의고사 필기 파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음파 진단의 특성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주사면과 주사 방향의 선택에 제한적인 면이 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틀린 보기죠. 탐촉자의 위치에 따라서 자유롭게 주사면과 주사 방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혈관이나 심장 판막 등의 장기를 잘 묘사할 수 있어서 2번도 틀린 보기고요. 3번 체내 가스와 뼈에 대한 영향이 적어서 그 결과를 바로할 수 있다. 체내 가스와 뼈에 대한 영향이 크죠. 3번 틀린 보기고요. 4번 연부 조직의 구조와 움직이는 상에서의 그 병소를 나타낼 때 우수하다. 초음파 검사의 가장 큰 장점은 실시간으로 평가가 가능하다는 거죠. 4번은 맞는 보기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5번 초음파 에너지가 신체에 들어가므로 신체의 장애를 감수해야 된다. 5번 틀린 보기고요. 정답 4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초음파 진단의 기본적인 특성과 관련된 문제는 출제가 될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144번 문제 보시면 매질의 전파 속도가 가장 빠른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가장 느린 것은 공기가 300 정도 되고요. 여기서 가장 빠른 것은 뼈가 한 4000m/s 정도 됩니다. 가장 빠른 것은 5번에 있는 뼈를 정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초음파 진단에 사용되는 음파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연관되는 용어만 잘 기억하시면 바로 정답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초음파는 종파와 연관이 있죠. 또 추가적으로 기계파, 메카니컬 에너지 또는 압력파라는 단어와 연관이 있습니다. 횡파라든지 전자기파 이런 용어와는 관계가 없다는 거. 이전 강의 잘 들으신 분들께서는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음파가 전파하면서 양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음향변수라고 한다. 음향변수와 연결이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음향변수와 관계된 보기를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마찬가지로 입문 강의부터 심화 강의, 문제풀이 강의를 순서대로 들어보셨다면 어렵지 않게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답은 1번 밀도와 음압을 선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음향변수와 관련된 문제는 간단하게 음향변수와 포함된 건지 아니면 음향변수와 관계가 없는 건지 이런 식으로 종류만 물어보는 패턴이 대부분이에요. 연관된 인자 정도만 잘 파악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음파 검사용 탐촉자의 앞전 물질과 관련이 적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대표적인 앞전 물질의 종류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는데요. 로셀륨, 수정, 티탄산 바륨, PGT 이 네 가지는 가장 대표적인 앞전 물질입니다. 이 중에서도 PGT 또는 리드 지코네이트 티타네이트 이렇게 풀어서 표현된다는 거 이 전체적인 내용까지 기억해 두시고요. 주로 사용되는 것은 이 PGT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관계가 없는 것은 5번을 정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이 문제를 통해서 대표적인 앞전 소자의 종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초음파와 관련된 공식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초음파 공식에 대해서는 이전 강의에서도 여러 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모든 공식을 외우는 것은 좀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올 만한 대표적인 공식 위주로 암기를 해두시고요. 이 공식 암기에 대해서는 이 표를 놓고 하나하나 암기하지 마시고 대표적인 것 위주로 우선적으로 보신 다음에 나머지는 문제를 풀어가면서 하나하나씩 보충하는 방법으로 공부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우선은 틀린 보기 먼저 찾아보고요. 이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암기가 필요한 공식은 따로 강조드리면서 설명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1번 임피던스 공식은 밀도 곱하기 주파수가 아니라 전파 속도입니다. 2번 펄스폭 같은 경우는 펄스 중에 사이클수 곱하기 통과거리가 아니라 주파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번 감약 같은 경우는 감색계수 곱하기 파장이 아니라 통과 거리를 곱해서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4번 공간 펄스 길이는 펄스 중에 사이클수 곱하기 파장 4번 맞는 보기고요. 5번에 있는 전파 속도는 주파수 곱하기 감약이 아니라 주파수 곱하기 파장을 통해서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돼요. 우선 정답은 4번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이 중에서도 중요한 공식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1번에 있는 임피던스 구하는 공식 중요한데요. 밀도 곱하기 전파 속도를 통해서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식은 기억해 두시고요. 2번에 있는 펄스폭은 크게 중요한 공식은 아니에요. 3번의 감약 같은 경우도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4번의 공간 펄스 길이는 기본적인 공식과 함께 개념을 암기하실 필요가 있어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쭉 펄스가 진행을 할 때 첫 번째 펄스가 진행되는 이 길이를 파장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이 파장에 총 사이클의 횟수를 곱하게 되면 전체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게 되죠. 이 길이를 공간 펄스 길이, 스파셜 펄스 랭스라고 합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부분들이 파장, 하나가 파장의 길이고 전체 사이클 수를 곱해주게 되면 공간 펄스 길이를 구할 수 있다.
기본적인 공식과 함께 개념까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파 속도와 관련된 이 내용도 중요한데요. 이 전파 속도 관련된 공식을 따로 암기하시기보다는 파장과 관련된 공식을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장 같은 경우는 주파수분의 전파 속도죠. 그래서 파장과 주파수는 서로 반비례 관계인데 이 값을 전파 속도에 맞춰서 다시 공식을 정리해보면 주파수 곱하기 파장이 전파 속도를 구하는 값이겠죠. 전파 속도는 주파수 곱하기 파장이다. 그래서 기본적인 공식과 함께 전파 속도와 관련된 내용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답 같은 경우는 4번이고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공식은 1번과 4번, 5번 공식이다 정도까지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네, 문제 같은 경우는 주파수가 주어져 있고요. 거리와 함께 감약되는 데시벨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따로 깊게 이해하실 것 없이 주파수가 주어지고 감약되는 거리가 주어진다면 이 값을 곱해서 나오는 값을 정답으로 선택하시면 돼요. 정답은 10 곱하기 1, 5번에 있는 10dB를 정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깊게 고민하실 필요 없이 주파수와 거리가 나오면 곱해서 나오는 값을 구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Q팩터가 커지면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이 Q와 로우 Q 이 두 가지 그림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는데요. 로우 Q 같은 경우는 대역폭이 넓고 송신되는 것보다 수신되는 구간이 훨씬 더 깁니다. 반면에 하이 Q 같은 경우는 대역폭이 좁으면서도 송신이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형태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연관되는 보기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Q팩터가 높을 때와 연관되는 보기이기 때문에 대역폭이 넓어지는 것은 로우 Q팩터고요. 발신 효율이 나쁜 거 마찬가지 로우 Q팩터입니다. 로우 Q팩터는 발신보다 수신 효율이 높은 패턴이죠. 3번 음이 순수하지 않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 있는 Q팩터가 의미하는 것이 음의 순수성입니다. Q팩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이 Q가 될수록 음의 순수성 또한 좋아지기 때문에 3번 보기는 틀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4번 주파수의 범위가 좁아진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파수 대역폭이 좁아져 있는 모습이 하이 Q와 연관된 내용입니다. 정답 4번 선택할 수 있겠고요. 5번 수신율이 좋아진다. 이 내용은 로우 Q팩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하이 Q팩터와 로우 Q팩터 시험에 출제되기 좋은 패턴이라서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이 문제를 통해서 내용 확실하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음파 영상에서 나타나는 액체 낭상, 시스트 혹은 플루이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문제에서는 영상이 주어져 있지 않지만 만약에 2차 실기에서 초음파 영상이 주어진다면 이런 식으로 낭종이 주어져 있고 뒤쪽에 후방 음영 증강이 나타난 모습의 영상이 출제가 될 수 있겠죠. 보기를 하나씩 보게 되면 낭종은 내부에 무에코한 상태로 유지가 돼서 내부 에코에 있다는 1번은 틀린 보기고요. 2번 에코가 없는 부분은 윤곽이 삼각형이다. 전혀 관계없는 보기고요. 3번 후벽이 선명하게 나타난다. 정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어떤 얘기냐면 보시면은 위쪽에 있는 부분이 전벽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후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후벽 같은 경우는 내부의 낭종성 구조물로 인해서 감쇄가 적게 일어나고 여기에 대한 결과로 음파의 투과가 증가하게 됩니다. 음파가 많이 진행되게 되면 이 뒤쪽에 있는 구조물이 후방 음향 증강 현상으로 보다 더 잘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전벽에 비해서 후벽에 있는 구조물이 이 투과의 증가로 인해서 보다 선명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보기에 있는 후벽이 선명하게 나타난다. 이 내용이 맞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4번 보기 보시면 음의 증강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되어져 있는데 후방 음영 증강이 나타나게 되죠. 4번 틀린 보기고요. 초음파 감도를 높이면 내부 에코가 있다. 게인을 증가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시스트 같은 경우 낭종 내부는 무에코 상태이기 때문에 5번 내용도 틀린 보기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중요한 포인트인 낭종에서 후벽이 선명하게 나타난다. 이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만 문제를 통해서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제2매질에서 굴절음의 굴절 방향을 나타내는 것을 뜻하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다른 거 잘 모른다 하더라도 여기서 굴절과 관련된 보기는 이번에 있는 스넬의 법칙을 정답으로 선택해 볼 수 있겠죠. 이런 내용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연관되는 키워드만 잘 선택하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패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뒤쪽 문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